네,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 마감도 괜찮아요. 뭐 일단은 지지선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또 상승 흐름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내릴 수 있겠죠. 네, 전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소액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 이틀 동안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한 1,900억 정도 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것은 전형적인 매집의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은 노력밖에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상황에서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역시 금융투자만 열심히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게 조금 씁쓸한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자동차 종목군들 이 대체적으로 좀 오늘 급등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한 이야기들 계속 좀 나왔었는데 오늘 급등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종합적인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일단 아침에는 양봉이었는데 오후에는 마감에는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아침에 계속 좀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계속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 그래서 오후에 조금 올라가주면 얘네들이 회복을 해주게 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망 매물들 조금 더 나갔을 거라 생각되기도 하겠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줄여주는 모습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를 올리긴 좀 역부족이었고요. 오늘 장중 시황 내내 살펴보게 되시면 마지막까지 장중 저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조금 들락날락한 부분 빼고요.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죠. 이럴 때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대체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을 때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아싸리 월요일날 상황 보고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매매하자, 이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매수하신 거 아니라면 굳이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10월 말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마감하는 형태의 어떤 느낌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매수 유입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오면서 그래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갭 상승한 부분도 그대로 지켜지는 모습 만들어졌죠. 그래서 분위기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계속 열려 있고요. 위쪽에 열려 있는 이 기대치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라인도 가까이에 있고요. 위쪽에 기대치는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지지가 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또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대형주가 올라가고 중성주 쉬었다가 중성주 올라갈 때 대형주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대형주가 움직일 때 중성주가 또 살짝 쉬면서 분위기를 또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점 지지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아니고 현재 시점은 그냥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누워주면서 움직여줘야지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속없이 계속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또 애매하죠. 지난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등할 때 옆으로 좀 누워주면서 또 상승하고 또 누워주고 상승하고 누워주고 작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오랫동안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는 않아요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넉넉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FOMC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또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재료적인 기대감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은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1900억 순매도였고요. 연기금은 뭐 아침에도 시황 설명 드렸지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얘네들 올해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다 보여지고요. 자, 투신권도 매도가 좀 있었고 오늘 금융투자가 4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금융투자 매수 없었으면 아마 주가가 좀 더 많이 내렸을 거라 생각되는데 금융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시장을 좋게 봐서 아니면 우리를 좋게 불쌍히 여겨서 매수해준 게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반등 이런 것들이 예상을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한 부분들이 단기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아침하고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3.7% 하락이 됐고요. SK 하이닉스가 7.3% 빠졌습니다. 생각해도 뭐 조금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부분들이 뭐 56,500원, 뭐 57,000원 정도 아닐 때 지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부담될 건 아니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은 지나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처음에 사들인 시점보다 더 또는 그 근처 지점까지 가격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사들였던 그 시기에 매수가 훅 늘어났던 그 시기 시점까지 가격대가 내려왔어요. 적은 노력을 들였을 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매수량을 늘려가게 된다면 이것도 100%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매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새들은 장이 올라갈 때 또는 종목이 회복될 때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매집 구간에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자리까지 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더 나쁘게 보실 만한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코스피 쪽에는 2차전지가 조금 약했어요. LG에너솔루션이 밑으로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얘네들은 살짝 돌리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서 오늘은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죠. 오늘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률 괜찮았고요. 현대 위아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도, 네, 오랜만에 보는 만도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신에 이제 특별한 종목은 없어요. 특별하게 뭐 오늘 많이 올랐다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유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면은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전멸이에요. 특히 게임주들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빠졌나요? 20%까지 빠졌네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런 부분들 언제라도 어떻게 막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CGN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등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지금 이 LX 세미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입니다. HLB 이런 것들이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 순위 1등이 LNF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10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고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일단 공매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때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저는 매수 의견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올라갈 때 매도하면 달콤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개별주 종목들 살펴봅니다. 신도기연, NCN, 금양이 상한가는 못 갔는데 일단 신고가도 나타났고요. 금양이 힘이 아주 세요. 근데 이것도 변동성 나오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따라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S트래픽 처음 들어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대 아침하고 똑같아요. 자, 하락률이 조금 변했을까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오늘 SL 바이오닉스가 하한가, 위메이드가 두 번째, 위메이드 맥스, 이 정리 매매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 이거 답이 없네. 그죠? 위메이드 플레이, 뭐, 현지 INC, 그 다음에 양지사도 지금 이제 애매해집니다. 지금 뭐 슈퍼개미가 언제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한 400억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위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대주주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다. 네,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먹고 이제 왜냐면 대주주가 거의 이 종목의 한 90%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5% 정도를 이제 그 슈퍼개미가 저 10,000원대 정도에서 산 건데 수익이 많이 났죠. 수익이 많이 났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슈퍼개미가 팔기 전에 대주주가 팔아라. 자사주를 매각해서 돈을 좀 챙기고 밑에서 네, 다시 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 매도 포인트가 좀 늘어났군요. 마이너스 3.63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오전만 하더라도 2% 정도였는데 오후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한 3.6%,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늘은 내려간 종목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변화가 있는 종목도 있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1%대, 0. 몇 %대 또는 2, 3%대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삼성전자 샀어요. 네, 누가 샀을까? 금융투자가 샀겠죠. 1,140억이나 샀습니다. 제법 많이 샀어요. 얘네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겠다.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인버스, 곧버스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TF 쪽 매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아직 잘 모르겠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금융투자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시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기관 통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매도가 들어간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만회를 시켜줬기 때문이다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이쯤 되면 외국인들 궁금하죠. 외국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제법 1,400억씩 갖다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저 정도 팔아도 큰 의미는 없지만 하이닉스는 1,400억이면 좀 제법 많이 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 쪽이 금융투자가 매수해줬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집어던진 물량들이 제법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에 올라갔으니까 일부 뱉어내고요. 그 다음에 저 물량 이상으로 밑에서 또 다시 살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높은 시점에서는 조금씩 덜어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는 것이 매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고 특별하게 매수 쪽에서는 뭐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2차전지 쪽에 매수가 조금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징적인 거 인버스, 곧버스가 또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들 둘 다 곧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해칭 용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장 흐름에 자신이 별로 없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내일 모레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하루를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10월달 끝났다 봐야 돼요. 11월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월달 마감은 그래도 네, 플러스로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또 기대치가 네,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다음 주 FOMC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 이 두 부분이 시장에 뭔가 좀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걱정은 이제 월요일부터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